교과서뿐만 아니라 읽어 나가야 할 책들이 많기 때문에 영유아기 때 꾸준히 초등학교 때까지 어디서 이제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책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애가 책을 좀 더 읽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현실 팁들. 초등학생만 돼도요. 안녕하세요. 현실라이프 주부구단 흐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책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책이 좋아지고 친해지게 될지, 그리고 더 많은 책들을 읽어 나가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건 저 또한 지금 마찬가지이고요. 요즘은 독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식들이 많이 생겨서 학교에서도 책을 자주 빌려 읽게 하고 독후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많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싫어할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교과서뿐만 아니라 읽어 나가야 할 책들이 많기 때문에 책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매체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요즘 아이들한테는 10이라는 게 있다면 책을 10만큼 읽어야 하는데 매체랑 나누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3대7, 5대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책을 읽는 시간이 조금 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TV를 못 보게 하고 핸드폰을 아예 못 보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처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교과서처럼 키워요? 저도 아이들 교육 강의 같은 거 많이 가서 들어보거든요. 듣고 끝이에요. 뒤돌아서면 3일 지키면 정말 많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알고 이제 가까워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매체들이 이렇게 많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좀 더 즐겁게 하고 친해지고 접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까를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그 베베씨 살림님께서 주부 리포터 같다고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분 댓글 보고 빵 터졌었는데, 아웃사이더님이 대본이 혹시 있냐고, 그리고 쇼호스트 같다, 구매 버튼을 막 클릭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라고 정말 칭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정보 전달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고. 그런데 저도 지금도 뭐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달하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게 된 계기가 책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몸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제가 청소년기 때 그게 왔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20대 초반, 20살 초반에 느꼈어요. 아, 책이 너무 재밌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일주일에 한 두세 권씩, 한 달에 10권에서 12권 정도씩을 막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요, 어느 순간 갑자기 글 쓰는 실력이 늘게 되고 말하는 능력이 막 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생기게 되더라고요. 책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저는 너무너무 실감을 했고,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아이들이 이런 교육에 좋고 이렇게 뭐 책을 읽습니다 라는 내용들은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제가 우리 두 아들을 양육할 때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애가 책을 좀 더 읽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현실 팁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련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방법일 거예요. 나 저거 아는데? 저게 뭐야?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방법도 분명히 좋은 방법들이니 다른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시지 말고 이 방법들을 한번 꾸준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TV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라. 아시죠, 여러분? 이거 옛날에 한때 붐 불었었잖아요. 막 엄마들 사이에서 거실에 TV 두지 말자, 막 뭐 TV를 없애자,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실천한 집도 있고.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제가 워낙 TV를 좋아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허전함이 싫어서 TV를 틀고 이런 버릇이 돼서 거실에 TV를 없앨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TV에서 우리 큰애만 있을 때 같이 TV를 보고 11시, 12시까지 밤에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켜고 막 이러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이제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작은 애가 1살, 2살 때쯤 됐을 때 저희는 이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면 TV가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 우리 작은 애가, 그 어린애가 리모컨을 갖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그게 되게 저한테는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네. 그래서 신랑한테 양해를 구하고 TV를 방으로 옮기고 거실에 책장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그 다음날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정말 또 눈 뜨자마자 책장으로 가서 책을 딱 꺼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책을 읽는 이제 분위기가 그때 조성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아침에 TV를 안 켜고 그 적막한 그게 적응이 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바꾸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아침에 TV 스토리 시끄럽게 틀어놓는 것보단 조용하게 뭐 음악을 틀어놓던가 아니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는 그 아침 시간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TV를 방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안 보이는 곳으로 좀 옮겨서 아이들 시선을 뺏지 않게끔. 지금도 저는 그게 통하거든요. 지금 저희 작은 애가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도 TV가 우선 들어오면 안 보이니까 본다는 생각을 못해. 잊어버려요. TV를 조금 다른 데 둘 수 있거나 자주 안 보게 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많이 아시고 계시는 걸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 이거 실천하시는 부모님들 많죠. 특히 영유아기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책 많이 읽어주는 거. 초등학생만 돼도요, 엄마랑 둘이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뭐 읽어주고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읽어달라고 오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영유아 때처럼 엄마가 막 책을 읽어주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유아기 때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책을 많이 읽어주시되 정말 재밌게, 즐겁게. 둘만 있잖아요. 뭐 창피할 게 뭐 있어요. 막 구연동화처럼 막 연기자가 돼서 막 책을 읽는 거죠. 이렇게 재밌는 놀이다라는 거를 좀 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놔도요, 이거 꾸준히 했다고 해도요, 얘네들이 머리가 커지면요 참 할 게 많다는 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책을 조금 멀리하는 경향이 생겨요. 이게 성공으로 가는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감사해 하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때 조금 잡아놓은 분들은 다른 걸 하고 놀다가도 나도 책도 읽어야지 하는 책에 대한 선입견이 안 생긴다는 거죠. 저희 둘째가 이제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제가 TV를 넣어버리고 책하고 같이 생활을 그냥 했기 때문에 지금 책을 이렇게 막 책만 보는 애는 아니지만 책도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건, 책을 영유아기 때 꾸준히 초등학교 때까지 쭉 해서 책을 계속 좋아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없어요. 엄마들도 중간에 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영유아기 때 어느 정도 잡아놓으시면 그래도 하나씩 책도 꺼내서 읽어야지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게끔까지는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만이라도 좀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영유아기 시기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제대로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책을 읽어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확인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얘는 엄마랑 그래서 어디를 갔지? 라고 애한테 자꾸 물어요, 책의 내용을. 자, 그럴 경우에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엄마가 이거를 이제 잘못 말하면 엄마가 실망을 하겠지? 뭐였더라? 이러면서 점점점 경직이 되고 이 책과 딱딱한 사이가
되가 절대 확인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때는 그냥 정말 책이 즐겁다라는 거, 책을 좀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제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스티커.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책 읽는 거를 칭찬하거나 보상을 하지 말아라. 그냥 일상생활에 흘러가는 당연한 활동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세요. 물론 저도 아이 때, 영유아기 때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도 책을 갖고 놀거나 읽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따로 막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가도요 하게 되는 일들이 많고, 그리고 자기들이 책이 말고 또 재밌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이기 때문에 책을 조금씩 멀리하는 경향이 생겨요. 물론 책 육아를 아주 잘 해오신 부모님들께서는 또 성공을 하셨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아 때 책을 아주 많이 읽었던 아이라도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티커를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제 이론에선 그러죠. 제일 책을 읽게 할 방법 중에 하나는 엄마가 행동을 해라. 엄마가 책을 읽어야 아이가 따라서 책을 읽는다. 이거 맞아요. 이거 정말 맞아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읽고 있으면 아이들도 읽는 게 생기긴 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책을 엄마가 이렇게 읽고 있을 시간이, 물론 책을 많이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많은데 얘를 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시간을 따로 내서 이렇게 읽지 않는 한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커갈수록 각자의 시간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 패턴을 이어가기는 힘들고, 사람들이요 무언가를 수집하려는 심리가 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저도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고, 독서 저금통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10권 이렇게 해서 쭉 100권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칭찬해주고 보상을 해주냐는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엄마와 아빠와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너가 10권을 읽었을 때는 엄마와 활동하고 싶은 것 하나를 또 이야기해봐라 라고 해서 그 활동을 또 해주시는 거죠. 뭐 평소에도 엄마와 아빠와 활동을 많이 하긴 하겠지만 또 그거에 대한 칭찬에 대한 보상으로 또 활동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그것도 즐거워하거든요. 책을 읽어가는 횟수도 많아지고, 우리도 어른들도 책의 재미를 몰랐다가 읽다 보면 책이 재밌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랬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자리 잡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처대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1학년 때 어느 날은 오더니 엄마 나 글밥 많은 책을 빌려 읽었다는 거예요. 옆에 짝꿍이 여자아이였거든요. 그 아이가 글밥 많은 책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간간히 있으면서 글이 있는 책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얘는 그 전에 그런 책 전혀 안 읽었거든요. 그냥 동화책 위주로 읽었었지.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호기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가서 학교 도서관에서 그런 류의 책을 지가 이제 훑어본 거죠. 그래서 추리나 이런 그 탐정 같은 것들 남자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류를 찾게 돼서 보다 보니까 내용이 재밌으니까 자꾸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밥이 많다고 무서워했던 애가 읽다 보니까 이거 내용이 재밌네 하고 계속 넘기게 됐던 거죠. 그 뒤로 얘가 이런 책들을 자주 빌려 읽기 시작하면서 글밥 많은 책이 점점 읽게 되는 이런 성향으로 이제 또 바뀐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저도 그때 느꼈어요. 이게 호기심 많은 아이들, 또 좀 따라해보고 싶어하는 아이들한테는 이 방법도 좀 효과가 있겠구나. 그렇다고 또 뭐 책 읽는 애를 옆에다 일부러 붙여갖고 너 같이 읽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아이들 책 읽는 습관에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책 습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방법들을 저거는 좀 가져오고 저거는 아니고 이거를 조금 하실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 모두 책을 열심히 즐겁게 잘 읽는 아이들로 만들어 봅시다. 저도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예쁜 하루 되세요.